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볼수록 귀티나는 사람, 특징 10가지, 그리고 그 귀티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맥락 10가지를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나를 훈련하는 방법까지 3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선 귀티나는 사람들은 반응 속도가 한 템포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침착해요. 누가 나한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스타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가는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뭐지? 조금 만만치 않은데? 느낌을 쉽게 줍니다. 말끝을 흐리지 않고 명확하게 맺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굳이 크지 않아도 끝맺음이 확실하거든요. 뭐뭐인 것 같아요. 뭐일 수도 있고요. 약간 끝을 살짝 흐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대놓고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담백하게 딱 끝맺음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저 사람 조금 다르다 라고 느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3번째, 자세와 시선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자세도 저처럼 이렇게 굽어있지 않고 펴져 있고요. 또 시선도 굉장히 좀 여유롭게 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이걸 비언어적 권위라고 하죠. 대화를 할 때 불필요한 손짓이나 다리꼬기, 털기 이런 것들이 없고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않되 그렇다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제압을 하려는 그런 뉘앙스도 전혀 없습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편안하게 그 사람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그 전체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른 자세를 좀 잘 유지합니다. 4번째, 타인의 자랑에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명품이나 성과를 자랑할 때 부러워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너무 축하해.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결핍이 딱히 없기 때문에 질투라든지 자기의 그런 안 좋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결핍이 없어서 질투나 다른 감정이 없는 이것도 귀티의 정석이죠. 5번째, 죄송합니다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굉장히 정중하게 인사를 하지만 습관적으로 죄송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잠깐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남발하면 조금 많이 없어 보인다. 대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적 특징이 있어요.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으로 바꿔서 쓰죠. 6번째, 옷의 브랜드보다 관리 상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사실 이 명품의 로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겨지지 않은 셔츠, 보풀 없는 니트, 깨끗하게 닦인 구두입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단정하게 가꾸는 사람이 훨씬 더 부지런하고 귀티가 많이 흐르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7번째, 유머는 갖추고 있지만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남을 희화화하거나 자극적인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볍게 말을 하자면 되게 위트가 있거든요. 비유를 좀 적절하게 들면서 그 상황을 되게 웃기게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절대로 선을 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8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되 상당히 정중하다. 이거는 그 사람이 갖춘 단단한 경계선을 보여주는데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예스맨이 아닙니다. 상당히 무리한 요구에는 그건 어렵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어긴다는 것에서 남들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떠한 바리게이트를 치는 거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9번째,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고 상당히 우아하다. 이거는 일종의 여유에 좀 속하는 것 같은데 시간에 쫓겨도 허둥지둥하거나 자기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늦었네요. 빨리 가야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행동은 상당히 차분합니다. 자기 행동의 가속도를 좀 조절할 줄 아는 거거든요. 이 행동을 조금 잘 조절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저 사람 조금 여유 있다라고 다들 느끼는 거죠. 10번째, 경청하되 휘둘리지 않는다. 수용을 하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그건 좀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대놓고 말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되 자기의 주관을 섞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10가지를 다 관통하는 하나의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구슬들이거든요. 구슬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꿰일 수 있는 하나의 실이 필요하잖아요. 이 하나의 실은 뭐냐면 사실 이 행동만 했을 때 그 귀티가 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는 척이고 그 모든 행동들 한가운데의 하나의 맥락은 바로 내적 통제감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통제권이 본인 자신에게 있어요. 그 사람은 본인 자신의 삶과 감정을 완벽하게 본인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제 안에 있는 저 깊은 내면 그리고
저 사람의 세계는 부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끔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약간 이런 건 분명히 있는데 뭔가 선을 넘지 않고 상대방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명확한 경계선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빈티가 나는 사람은 남의 자극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지고 상황이 꼬이면 허둥지둥거리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통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외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귀티나는 사람들은 그게 내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당당하니까 명품으로 칠갑할 필요도 없고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하고 있으니까 화를 갑자기 낼 필요도 없고 결국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그 내면의 힘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티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귀티를 조금 만들 수 있는 어떤 훈련법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5가지를 또 준비해봤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 딱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이럴 때 이거요? 이렇게 약간 저는 템포를 주거든요. 이게 제가 숨고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는 건데 누군가가 나한테 누구시? 내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당황하는 그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뭔가 잘못해서 말했을 수도 있고 뭔가 실수한 게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짝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튀어나가는 대신 일단 호흡을 딱 한 번만 하세요. 네? 이렇게 네? 하면 호흡이 그냥 바로 네?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침착하게 만든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네? 하면은 상대방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봐봐요. 내가 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야! 이거 있잖아. 이렇게 호흡이 또 나가요.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상대방이 좀 거울처럼 이렇게 나를 바꾸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소리를 지를지언정 내가 네? 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살짝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대화가 조금 더 좀 낮은 템포로 진행이 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나를 낮춰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호흡을 한번 가다듬는 거죠. 두 번째, 죄송합니다는 최대한 신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바꾸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나가야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비켜야 될 때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실례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똑똑 실례합니다 약간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누가 도움을 줬어, 내가 실수를 해서 도움을 줬어. 그러면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로 더 바꿔버려요.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약간 그런 행동적인 말적인 습관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 어깨를 툭 떨어뜨리지 말고 어깨를 치켜 세웁니다. 근데 어깨를 치켜 세우는 건 좀 간단하거든요. 그냥 한 바퀴 뺑 돌리고 이 상태에서 멈추면 돼요. 다시 한 바퀴 뺑 돌리고 이 상태로 멈추면 그래도 당당하게 어깨를 피면서 상대방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울 때는 지금 저처럼 의자에 손을 살짝 올려서 이러면서 어깨를 살짝 당당하게 피는 게 훨씬 더 자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귀티 있게 좀 잘 앉아있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척추를 곧게 세운다. 예해. 네 번째, 마침표를 찍고 1초만 멈춰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 그거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좀 애매해 보이죠. 근데 뭔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하고 잠깐 멈춰. 그럼 상대방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되 끝맺음을 하고 바로바로 말하지 말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꾹 닫 이렇게 하면은 이 멈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조금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다섯 번째,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살아가 보기. 이게 지적을 자꾸 받거나 좀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내 멘탈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못나서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멘탈이 깨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초사연 당당한 진짜 무개념 사람처럼 저를 제3자의 시선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해서 얘가 너무 힘들구나, 얘는 나를 지칭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들었을 때 직장 상사한테 뭐라고 들어서 내가 기분이 더럽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를 없애는 힘인데 제 팀장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사실 직장 다니기가 많이 힘든 사람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피곤해지고 본인이 계속 피곤한 삶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완벽주의를 버리면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 편해지고 오래 다닐 수 있다. 네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네가 한 만큼 그냥 돌아온다고 생각하면은 끝이고 그 이상으로 실수가 나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괜히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 듣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더 피곤해져요. 근데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들 결과값을 제가 딱 계산을 쳐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은 비슷비슷한데 지나치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거기에 매몰돼서 나라는 사람이 되게 더 작아지게 만드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엔 귀티가 난다기보다는 저 사람 왜 저래? 작은 거에도 막 크게 반응하고 막 화내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멘탈 싸움에서 조금 흔들릴 때 나라는 사람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내가 이런 상황이랑 이런 상황에 놓여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걸 한번 가지면 조금 귀티나는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꿀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제가 살아가면서 저도 귀티가 나지 않았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도 귀티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수록 더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자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기획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